자, 더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입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특종 취재? 취재 쪽까지는 아니고요. 대박입니까?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한번 터트리고 뭐 다 같이 뭐 잠시 쉬던 것도 괜찮고. 네. 어차피 우리가 쉬는 건 아니지만 농담이고 시장 얘기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개그맨이셨던 분이 부른 캐롤송에 나오는 달릴까 말까 시장이 지금 그러잖아요. 오를까 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조정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고 종목별로는 다 다르지만 어떤 느낌이신지 계속 이번 주에도 뭐 초반부터 여쭤봤지만 네, 그러니까 조방원은 계속 제자리죠. 뭐 조정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고 좀 무너질 것 같다가 다시 밀려 올라오고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대신에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건 그동안 정말 완전한 못난이들, 뭐 LG화학,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그래서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던 이런 못난이들이 지금 자동차 정도를 빼면 다 밀고 올라오고 있고요. 적어도 코스피 200 종목 내에 들어있는 대형주 그렇죠. 중에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그 일부 자금들 네. 뭐 그 신용 조금 늘었다고 그렇죠. 막 뭐 긴장하고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코스피 200 내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최소한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막 망가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지수도 묶어두고 종목도 묶어두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을 보시면 전혀 이제 그동안 반응하지 않았던 IT 부품, IT 부품에서도 생뚱맞게 폴더블 갑자기 폴더블 폰. 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거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대로 뭐 화학, 철강, 쳐다보기도 싫었던 이런 업종들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도 다 밀려난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하이브리드 미국에서 잘 팔립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FT. 그 다음에 뭐 한국단자, 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지금 다른 자동차랑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쪽에 연결돼 있는 종목군들은 뭐 나름 괜찮다. 그럼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만 좀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조금 하락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버텨주고 자동차 좀 버텨주면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서 네. 뭐 시장은 지금 결국 어떤 종목을 뭐 어떤 식으로 마이웨이 나의 갈 길을 올고 갖고 있는 바이오 일부 기업들은 뭐 워낙 세서 근데 바이오도 지금 살펴보시면 뭐 알테오전도 좋고 뭐 리가켄 바이오도 좋은데 최근에 이제 강하게 밀고 올라오는 건 재료 나오면서 유한양행이 한번 20% 급등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다음에 오늘도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녹십자 같은 게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녹십자 같은 게 움직이는 건 알리글로 때문이거든요. 알리글로 FDA 통과해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밀렸던 건데 뭐 올해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뭐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세트리온도 최근 들어서 뭐 더 나빠질 건 없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다.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제약바이오도 물론 대장주 영역의 종목군이 가장 좋지만 네. 움직이는 종목의 최근의 민감도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밀려있던 종목군들이 좀 더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적절하게 아주 발빠르게 정말 초스피드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거나 뭐 소위 말하면 단타를 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못 쫓아다니잖아요. 시장 흐름에. 아이,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조금 물려 있다 싶으면 좀 기다려보는 전략은 어떨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최소한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뭐 개별 종목이거나 너무 테마로 움직였거나 뭐 테마가 무너지는데 뭐 그런 종목은 기다린다고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만 아니라면 저는 지금 대형주 기준에서는 기다려보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특히 네. 아마 가장 답답하신 분들은 대형 완성차 들고 있는 분이실 텐데 결국은 이 8월 1일 날 또 안 끝나면 어떡하냐가 문제이기는 한데 거의 뭐 그렇게 뭐 하여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대충 근데 2018년도도 되돌아보면 네. 그때도 결국 관세로 2년 끈 거잖아요. 맞아요. 결론 내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레임덕에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글쎄요, 또 뭐 다른 그분 스타일은 전선을 또 이동해서 다른 이슈를 부흥시키겠죠. 자, 그건 그 본래 오늘 주제. 국내에서 뭐 우리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라는 명함이죠. 뭐 저도 명함에 이제 뭐 되게 닉네임 이
직위는 짧은데 아마 국내에서는 그 직함이 가장 긴 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거꾸로 하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3자인가요? 자, 이 구윤철 후보자가 이제 인선에 또 올라왔는데, 이제 기재부가 이제 보통 뭐 수장이 경행해지고 조직 개편 얘기들이 나오면은 내년도에 대한 비전 전망을 할 때 세수 부분을 다루잖아요. 자, 근데 이 주식시장에는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지금 타나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또 10억?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 과대해서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떻게 오늘 뭐 취재하신 내용 일부도 있고 특종 한번. 네, 특종은 아니고 너무 부담 주시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원복한다는 건데 네, 결국은 원래로. 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때 바꿔놨던 이 조건을 다시 원복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를 둘로 쪼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산부처하고 두 개를 쪼개면서 이 부총리급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희한한 꼴을 다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로 쪼개지고 장관도 둘로 나누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관이 둘로 나뉘면서 부처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면 그러면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만 할 가능성, 부총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의 궤적이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정부를 많이 닮아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정부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있었고 그 금융감독원의 그 원장이면서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부총리 역할을 했죠. 이현재.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틀을 잡고 간 그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취재한 거는 안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기재부가 정부에다가 이제 외치는 거죠. 지금 이제 막 그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들. 아, 그렇죠. 오늘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이 어제부터 지급됐죠. 지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돈 없잖아. 네. 세수 늘려야 되잖아. 어허. 세수 어떻게 늘릴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누가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전에 이제 조금 네, 진성준 의원을 네, 포함한 네, 네.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금투세를 세금 한때 주장하셨던 그렇죠. 분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들이 뭔가 조금 세력 연합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어떤 그런 관점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금투세를 살리던 아하. 대주주를 고치던 에헤. 거래소리를 올리던 네.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 정부를 향해서 마구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갈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내에서 돈 없잖아. 세금 올려야지. 라는 그런 의견과 원래부터 세금 부자 증세를 하고 싶어 했던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조합돼서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마구마구 개진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부처가 나뉠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 쪽에서 강한 저항을 시작했다라는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현재 조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엔 결정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뭐 1호 공약, 물론 공약은 아니에요. 5,000포인트가 그냥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죠. 그 대부분 공감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온기가 좀 돌아서 3,000포인트 위에 안착하고 뭐 지금 3,200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여기다 찬물을 확 껴놓는다고? 그거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정무위 쪽에 또 그 의원들을 취재를 해봤더니 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가 공식 당연히 결정된 입장이에요. 거 그래서 뭐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응을 보겠어, 시장 반응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기 싫은 그럼요. 일이고 네, 지금은 그런데 아닐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는 또 위치에서 보면 세금이 이렇게 또 나라 비는 것은 또 재정은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타협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세 원복은 아마 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시점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그게 조건이 지난 정권 때 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거래세를 올려놓은 뭐 조건부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 자체가 뭐 없어져서 다시 이제 거래세를 원복시켜야 된다. 원래 묻기대로. 근데 그것도 경우나 시점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항상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뭔가 많이 뜯어가는데 나한테 국가가 해준 건 뭐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저도 맨날 굉장히 세금 내지만 복잡한 그런 이 함수가 돼 있는 게 그렇죠.
지금은 결국 대주주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배당 관련 세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모두 다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상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권리와 의무가 동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켰으면 의무, 세금을 걷다가 의무로. 근데 네, 그래서 아마 이 세법이 하반기에는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당정 간에 많은 논의가 좀 진행되면서 이게 좀 잘 조합이 되면 좋은데 그러네. 엄청난 밥그릇 싸움인 거, 엄청난 알력 싸움이 예상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기재부가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여당의 강성 의원들도 거기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네. 여당의 또 전체 기류나 뭐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우리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합들이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지금 뭐 저기 크게 제목에 달려 있는 대로 대주주의 10억으로 원복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어떤 식의 형태로든 아마 무언가 바뀔 가능성, 특히 세법 쪽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고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뭐 올해 뭐 3,500 간다, 뭐 4,000도 갈 수 있다라는 너무 비이성적인 그런 낙관론은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정책에 대한 혜택, 허니문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걸 다 덮을 수 있는 건 사실 주가가 뭐 화랑을 띠고 뭐 모두가 해피한 상황에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은 세금 저항이 좀 낮아지는 건데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지금이 적절하냐? 이제 뭐 좀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뭐 세금 얘기를 꺼내거나 지금 저 기준에 또 뭐 언론 막 떠들어대겠죠. 좋잖아요. 막 긁어대기도 좋고. 근데 아직은 아닌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물론 다 판단의 기준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결론은 뭐 뭘로 좀 어떻게 귀결을 시켜야 될까 우리? 네, 일단 저는 이게 결정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정기국회 이전에는 뭔가 좀 되어야 그다음에 그 정부가 정책으로 여러 가지 내놨던 뭐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기국회 안에 부담을 좀 덜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8월까지는 제가 보기엔 지수가 많이 가긴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욕심내서 뭐 레버리지까지 써서 주식 사고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방원을 포함해서 상반기에 지수보다 너무 많이 갔던 종목군들은 일부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죠. 근데 항상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릴 때가 최대 위험할 때니까 그렇죠. 조방원을 포함해서 뭐 금융지주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 특히 하반기에 실적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통신, 금융 뭐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엔 조금씩 내려놔도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조선방산원전은 일단 숫자가 따라오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다 팔진 마시고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동성이 대외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렇죠. 정책적 변동성이 세법,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각을 시켜줬고 근데 그거를 뭐 침소봉대라고 하나 요즘 뭐 많이들 쓰시던데 이만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순리적인 거나 지금의 흐름대로 일단은 믿어주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시중실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오늘 세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